안녕하세요. 평택 취재역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왜 법인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법인으로 투자를 해야지 여러분 성공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걸 살펴보고 법인을 설립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듯이 여러분도 법인을 낳는 거예요. 요즘 자식을 잘 안 낳는데 법인을 낳아서 키우자고요. 자, 그러면 법인과 개인이 어떤 것인가?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뭔가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 여러분, 법인이란 무엇입니까? 법인은 자연인에 의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이 결합이나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 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법적 용어의 정의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땅 건물을 사는데 내 앞으로 안 사고 그냥 법인을 만들어서 그냥 사는 거예요.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땅을 살 때 개인, 내 앞으로 살 거냐, 법인 앞으로 살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법인으로 사면은 내가 법인 앞으로 사고, 법인 앞으로 전세를 놓고, 법인 앞으로 팔고, 그 돈 갖고 법인을 운영하고, 삼성, 현대 다 마찬가지로 다 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이제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인의 종류는 거의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뭐 무슨 주식회사 있지 않게 다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에 대한 거는 뭐 법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대표이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주총회가 있어야 되고 이사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대표이사는 뭐예요? 그 법인을 앞서서 하는 사람을 대표이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주주. 그 회사의 주인은 주주예요. 주주. 주주가 이제 결정을 내리는 주주총회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사회. 이사는 이제 뭐 이사가 있고 상무가 있고 뭐 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가 이제 하는 거. 이건 이제 전문적인 거니까 좀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나 저 유튜브에 오면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블로그를 참조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유한회사가 있어요. 유한회사. 여러분 유한회사를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1인 이상의 유한책임 사원이 출자액이 하나여 책임지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비슷해요. 그래서 조직이 간단하고 공개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꼭 주식회사로 안 하고 유한회사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유한회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12년 상법 개정으로 개정이 돼 있는데 유한책임회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한명회사 이건 한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 사항으로 구성된 형태의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 많이 저희가 유튜브를 보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법 공부를 해야 돼요. 상법. 민법 공부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돼 있는데 상법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상법 공부를 해서 주식회사, 법인 이런 걸 공부하면 좀 쉬울 거예요. 그다음에 합자회사가 합자회사. 이거는 이제 1인 이상의 무한책임 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형태의 회사예요. 이게 합자회사가 있다고. 자, 법인을 어떻게 설립하냐? 여러분이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를 하죠? 여기는 이제 등기부 등본이기 때문에 등기소에다가 신청을 해요. 지방법원.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름이 뭔가? 이름. 그 다음에 소재지, 어디에다가, 주소를 둘까? 사업 목적, 내가 어떤 목적을 할까? 자본금은 얼마로 할 거냐? 임원 구성은 누구로 할까? 감사는 할까 말까? 이런 거를 해서 설립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냐? 법무사에다 맡기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냥 그 법인 관련된 거래처가 있으면 내가 법인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 해달라. 그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설립 절차는 처음에는 주요 사항을 결정을 해야 돼요. 주주, 상호,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서류 준비를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소에다 하는 거예요. 등기소요? 등기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되는 거예요. 사업 등록증을 낸 다음에 어떻게 은행에다가 통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통장을 만들면 되고. 요 절차니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궁금하다 그러시면은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 이 법인 팀장이 있어요. 법인만 전문적으로 하는 팀장이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인데 어여쁜 여인분이 있으니까 그분이랑 상의하시면은 이 법인 설립에 대해서 박사니까 간단히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 자, 비용은 어떻게 되냐? 비싸지 않아요. 뭐 한 30만 원, 100만 원 전후니까 뭐 100만 원 전후에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설립 시 주의사항. 이 상호가 막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현대건설, 뭐 이런 것들 이제 중복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특허받은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에 따라서 비용이 틀려지고, 그 다음에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정관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뭐 어떤 걸 하겠다고 그런 정관이에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누가 해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법무사. 법무사가 해주는 거예요. 법무사에 이렇게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자, 그럼 법인과 개인의 차이는 뭐냐? 개인은 누구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거고. 법인은 법인이 하는 거예요, 법인.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는 거는 이득이 내 거가 되잖아요. 근데 법인은 이득이 누구 거가 돼? 법인께 되는 거예요, 법인. 법인이에요. 그다음에 세금은 어떻게 돼요? 이 개인은 세금이 너무 많아요. 이게 막 하기 때문에. 근데 법인은 적어요. 세금이 적어요. 이런 게. 그리고 이제 그 은행, 융자가 법인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 개인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개인으로도 하고 법인으로 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근데 저는 거의 법인으로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법인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쉬워요, 법인. 그래서 법인에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 어디랑 상의하라고 했죠? 법무사. 좀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럼 평택 지제역 부동산의 법인사업팀장 있습니다. 법인사업팀장. 찾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자, 세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보다 법인이 싸요. 그래서 세금이 절약되기 때문에 법인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 세금 차이, 그 다음에 뭐 이익금의 사용,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익금 사용은 뭐 법인 카드로 해서 충분히 비용도 처리가 되고 비용 처리를 많이 해줘요. 비용 처리를. 자, 법인의 장점은 뭐냐? 법인의 장점. 첫 번째, 양도소득세가 좀 감소가 돼요. 적어져요. 그 다음에 경비는 뭐 처리를 많이 해줘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차량 유지비도 해주고 뭐 대출이자도 다 해주고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대출 한도가 증가가 돼요. 그래서 법인이 좋은 점은 세금이 좀 적다. 비용 처리가 많이 된다. 그다음에 대출 한도가 많을 수가 있다. 이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양도세 세부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려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처리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처리를. 그래서 양도세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세한 거는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 블로그가 있어요.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주택수. 법인은 주택수가 좀 뭐랄까 개인으로 했을 땐 주택수가 들어가지만은 주택은 수를 법인인 경우는 좀 분산할 수가 있어요. 분산. 그래서 주택수가 많이 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점은 뭐냐? 법인을 관리하려면 좀 관리가 좀 까다로워서 세무사에서 하고 있는데 좀 까다로워서 뭐 한 달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주면은 다 잘 해줘요, 세무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율이 조금 비쌀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없앴을 경우에, 청산했을 경우에,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저가 이제 아버님 돌아가서 이제 이제 사망 신고하고 재산을 다 정리하는 절차를 저가 밟고 있는데 똑같아요, 법인도. 법인이 예를 들어 없다면 다 청산하는 절차가 있어요. 누가 해줍니까? 요거는 세무서에서 해줍니다. 세무서. 그래서 법인 청산은 세무서, 법무서 이용하면 되고, 법인 관리는 세무사에다 맡기면 되고, 그냥 맡기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법인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결론은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거는 개인, 어떤 게 법인. 이런 거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 오시면은 상황에 맞게 컨설팅을 해드려요. 요건 개인으로 하십시오. 요건 법인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법인 투자 시에 좋은 점이 많이 있다. 뭐 세금이라든지 비용 처리라든지 융자. 그래서 될 수 있는 법인으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수도권에 토지를 살 때는 5년 미만은 중과가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설립을 해서 서울 토지 살 때 문제가 돼요. 그 대신 평택은 이제 과밀 억제권 제한이 돼 있는데 취득할 때 좀 이런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땅을 살 때는 세무사랑 꼭 상의하고 법무사랑 상의하고 처리해야 된대. 근데 어떨 때는 세무사, 법무사님이 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는 뭐 100여 개 현장을 다 법인으로 투자하고 개인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서는 최고의를 자랑하는 곳이니까 한번 저희 부동산에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법인 투자가 정답은 아닙니다. 사항에 따라 좀 틀리다는 얘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가와 상담하자. 자, 여섯 번째, 적자 법인을 만들면 안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해드려서 땅을 사드렸어요. 그래서 저가 이제 다 이제 PM을 맡기기로 했는데 이분이 혼자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사자마자 그냥 카드를 엄청 쓴 거예요. 뭐 그냥 식사, 뭐 골프, 뭐 여러 가지 써서 뭐 한 달에 한 1년에 뭐 한 5천만 이상을 쓴 거예요. 근데 결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적자가 나온 거예요. 적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융자를 안 해줘요, 은행에서. 그래서 이 법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적자 법인을 만들었을 때는 융자를 안 해줘. 개인도 신용이 안 좋을 때 융자를 안 해주듯이 법인도 신용이 안 좋으면 융자는 아니죠. 그래서 이익을 계속 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로 오신 분들한테 내가 전산회계사 4급을 따라고 얘기를 해요. 공인중개사 여러분도 한번 전산회계사를 따셔야 돼요. 그러면 상법도 알고 법인도 알고 세무도 아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자, 아파트도 법인 설립이 가능해요. 주소지가. 그래서 주소지를 사무실에 소사무실 월세가 나는데 내가 사는 아파트에다가 법인 주소지를 해도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상속을 생각할 경우는 법인 투자가 유리해요. 그래서 내 앞으로 주식을 해놓고 그걸 아들한테, 자식한테 넘기면은 이 주식을 평가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법인으로 사고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죽었을 때 주식을 평가해서 아들한테 넘겨주면 자연히 부동산에 대한 것이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사단법인, 재단법인도 많이 유리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대한 투자 연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평택 지지역방송국은 법인 투자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드렸어요.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평택 지지역방송국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서 저희가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돌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